예,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긍정적 요인은 환율이 피크를 친 것 같다. 그다음에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된 거,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 부양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이제 긍정적 요인이고, 반면에 이제 경계 요인은 뭐 AI 버블론이 완전히 꺾인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AI 버블론 나왔다가 진정됐다가 이렇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더 오르면 단계 그냥 정리해놓고 다시 또 봐야 된다 이렇게 좀 갇히는 그런 구도가 나오게 되고,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부터 금융투자는 연초까지 계속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래서 수급에서 이제 매도 주체가 있을 때 시장이 조금 불안정해지는 경향도 있잖아요. 이런 점들은 좀 조심스러운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.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환율 그리고 반도체 호재로 지난주에 대규모 매수로 돌아왔거든요.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매수를 해 나가는지,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반도체주 외에도 뭐 엔터주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지난주에 뭐 또 산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 주에 이 구도가 계속 되는지, 이제 오늘부터는 배당 기준일이 지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매수가 들어와서 새로 움직이는 업종 종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. 주말에 미증시는 뭐 거의 뭐 0.04%니까 0.1%도 아니고 0.04, 0.03, 0.09였거든요. 그러니까 미증시는 거의 제자리로 보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원래 12월 26일에 미증시가 좀 대체로 오르는 경향이 강했는데 1953년 이후에 이날 빠진 날은 거의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하락한 날이 거의 없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례적으로 소폭이긴 하지만 좀 마이너스가 났죠.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 폭 자체는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라서 뭐 미증시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종목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엔비디아가 1% 오른 거 외에는 1% 이상 오른 건 없어요. 테슬라가 이제 2% 빠진 거 있지만 테슬라 제외하고는 또 1% 이상 하락한 종목도 없고, 그리고 타겟이 3% 올랐잖아요. 3% 오른 게 상승률 1위 종목이었어요. 저게 이제 뭐 일부 헤지펀드에서 지분 투자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3% 오른 게 이제 크게 올라간 거라서 전체적으로 미증시는 그냥 주말에 쉬어갔다. 그래서 뭐 미증시 가지고 우리 증시가 영향을 받을 만한 그런 스토리는 없다. 이렇게 보면 됩니다. 근데 자, 우리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올라서 뭐 4,130원저리까지 올랐는데, 사실 이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52포인트 올렸거든요. 그런데 지수는 저 정도였으니까 실제로는 마이너스 30포인트 빠진 거예요. 예, 실제로 보면. 어쨌든 보면 박스권에 아직은 갇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하단이 3,900포인트, 상단은 4,200포인트 이 안에 갇혀 있거든요. 근데 시장에서 좀 기대하는 게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갔고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거 넘기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. 근데 어쨌든 시장은 계속 좀 따로 움직이는, 서로 좀 맞지 않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. 보시면 코스피 대형주는 코스피 지수하고 비슷하지만 코스피 중형주나 소형주는 되게 부진합니다.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중형주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61선 언저리까지 내려왔잖아요. 근데 이게 또 61선이 그 중형주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반전 포인트가 됐었거든요. 그러니까 여름 이후에 보면 61선 전후에서 주가가 튕겨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대형주들이 쭉 강했다면 월말, 월초, 연말, 연초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에서 코스피 중형주군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, 근데 어쨌든 생기려면 이제 오늘부터 좀 조짐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중형주 그룹 내에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런 점들 대형주 이외에 이제 이쪽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, 또 하나는 외국인인데 외국인에 좀 변화가 생겼어요.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 코스피는 최근 4일 동안 저점이 4,000포인트 다 위였습니다. 그러니까 4,080 정도가 저점이었어요. 그리고 대부분 4,100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는 박스권 내려가려면 지난주에 뭐 밑으로 쳤다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정신사납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4,100에서 지금 다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렇게 4,100에서 다질 수 있었던 건 외국인들이 그 기간 동안에 매수였잖아요. 지난주 대규모로 매수를 했죠. 지난주 제가 왜 지난주에 주목을 했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배당 기준일에 매수를 되게 많이 한 건 이례적이에요. 그러니까 왜냐면 월말에 연말에 그 매니저들 휴가를 많이 가거든요. 그래서 전통적으로 배당 기준일 날 외국인들의 매수 비중이 24%, 20%대를 거의 못 봤어요. 제가 기억하기로는
배당 기준일 사상 최대 매수 비중일 거예요. 그러니까 전체 매수한 사람 중을 쭉 조사해 봤더니 외국인들이 24%였네. 그 소린데 그 배당 기준일에 외국인들은 보통 적게는 10% 찍은 적도 있고 일반적으로 한 18%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근데 24%라는 건 외국인들이 휴가 간 상태에서 이건 좀 사야 돼. 남아있는 외국인들은 남아있던 외국인이 더 샀거나 휴가 갔던 애들이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이제 이론상 그렇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외국인이 원래 매매 잘 안 하는 날인데 되게 많이 참여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왜 참여했나 보면 반도체 뭔가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. 또 환율이 빠져서 뭔가 환율이 좀 피크를 친 것 같다.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이게 단타성 자금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단타성 자금이라면 이제 곧바로 이번 주에 이제 나올 텐데 그런 게 아니라면 외국인들이 뭐 웬만하면 매매 잘 안 하는 날짜에도 매매를 했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 증시에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. 실제로 매도 비중 15%밖에 안 됐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휴가 갔다는 얘기예요. 휴가 갔는데 그런 가운데 갑자기 매도를 확 늘렸다라는 건 뭔가 중요한 변화를 외국인들은 느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지난주에 뭐 샀나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둘 다 뭐 하여튼 10% 정도 올랐잖아요. 그러니까 다른 종목 올라간 게 티가 안 나요. 예, 빠진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두 종목에 완전히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.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최고가. 그러니까 지금 전날 종가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 투자한 사람 중에 손실 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. 예, 지금 이론상. 예, 이론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를 언제 샀든지 지금은 모든 삼성전자 주주들은 죄다 수익이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근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올라갈까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 지분 가치가 363조 원이에요. 예, 지금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363조 원인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10%만 올라가면 36조 원이 올라갑니다. 지분 가치가.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. 그러니까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분기에 삼성전자가 10조 원 영업이익, 10조 원대 중반 영업이익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. 근데 10% 올라가면은 뭐 거의 3개 분기? 올해 연간으로 치면은 거의 1년에 가까운? 뭐 4분기는 워낙 잘 나올 거니까 그건 좀 빼놓고 뭐 3분기 누적해서 벌어들인 뭐 돈이나 뭐 삼성가 10% 올라갔을 때 외국인들의 지분 가치가 증가되는 거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뭐 자주 표현하지만 참깨와 수박 전략. 외국인이 장이 좋을 땐 수박으로 갑니다. 그러니까 수박 전략이다라는 거 보면 한 바퀴 확 굴렀을 때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. 근데 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참깨 그냥 막 굴려가지고 그냥 자잘하게 벌고 이런 것도 추가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확실한 어떤 수익이 또 실적이 기반이 된다라면은 이 종목들이 대장이 아니더라도 이걸 외면할 필요는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고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좀 많이 땡긴 것 같아요.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좀 박스권 아직도 있고 상단 그 3년 동안 상단으로 작용한 게 930과 950이잖아요. 근데 여기서 계속 아직까지는 저항으로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근데 이제 하나 우리가 좀 변화가 생길까 이걸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원래 전통적으로 연초에 예탁금이 좀 줄어듭니다. 예, 연말에 갑자기 뭐 이상한 뭐 만기된 돈들이 막 들어오고 해가지고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막 돈이 들어와서 이제 돈이 순간적으로 확 불어났다가 연초에 그 돈이 빠져나가면서 전통적으로 연초에 이제 예탁금이 감소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거든요.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뭐 환율 문제, 코스닥 부양책, 이제 서학개미들 컴백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뭐 코스닥이 만약에 예탁금 적어도 줄지만 않아도 되게 의미 있는 어떤 상황으로 볼 수 있거든요. 근데 어쨌든 코스닥은 특유의 종목 장세, 굉장히 특이한 종목 장세가 나오죠. 왜냐하면 양도세 기준이 아무리 높아졌다 하더라도 그거조차도 피하려고 하는 투자자들 일부가 이제 나갔을 거고 그 투자자들이 당장 오늘부터는 그 기준일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컴백하면서 매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오늘부터 좀 거래가 증가되고 움직이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뭐 예탁금 이런 거보다는 지금은 종목들에 집중해야 된다. 특히 오늘부터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연초로 이어지는 기간에 뭐 매년 연초에 종목 장세 안 나온 적 없잖아요.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난주 외국인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 그리고 평균 매수가 대비 현재 수익률 상태 이런 것들을 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총 상단에서 뭐 알테오젠, 레인보우 로봇 뭐 이런 것들 매수했는데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, 로봇 이렇게 크게 봐서 세 개인데 로봇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또
매도로 좀 대거 바뀌어서 주중에 좀 변화가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와 반도체가 좀 고르게 포진해 있는 게 특징이었고,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제약바이오,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2차 전지, 반도체, 엔터, 이렇게 좀 고르게 담아있는 느낌이긴 하거든요. 근데 어쨌든, 그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업종이 되게 조금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. 완전히 똑같진 않은데, 잘 보면, 이거 기관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2주 정도 전부터 따박따박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매집, 뭐 제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빌드업인데, 그렇게 이제 담아가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연초에 어떤 뭐 새로운 종목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제가 쭉 리스트로 올려드린 종목들 이외에도 여러분들 계속 찾아보면 단타로 한번 확 돌았다 빠져나가는 종목 말고 따박따박 이제 매수가 쌓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계속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환율을 잘 봐야 되는데, 제가 지난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올려드린 데이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셔야 되는데, 그러니까 저는 뭐 다양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같이 공부하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랑 이제 제가 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과외를 하도 많이 아르바이트로 많이 해가지고 그런 느낌. 하여튼 환율이 피크 대비 주간에서 2% 이상의 음봉 하락이 나오면 대체로 그걸로 환율 피크 튄 걸로 본다. 트레이더 관점에서 보면. 이 지난주에 2.4% 빠졌거든요. 하루 거래일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2.4% 빠져서 원래 전통적인 어떤 패턴상으로는 환율이 피크를 쳤어야 돼요. 예, 더 이상 이제 1,500원 가는 시도가 물론 이게 무조건 내려가는 것도 안 좋고, 근데 어쨌든 중요한 변곡점 신호가 됐는데 이렇다고 너무 빠져버리면 그것도 급반등도 나고 되게 불안정해질 수 있거든요. 여기서 좀 지그재그 하다가 좀 안정돼서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하죠. 그러니까 어쨌든 적어도 올라가는 사이클이 안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지난주 음봉이 일시적인 물량이냐, 포지션이 반대로 뒤집혔다는 건 뭐냐면, 그동안에 올라가는 쪽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뭐 외환 선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막 베팅했던 쪽에서 내려가는 쪽으로 베팅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. 예,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라서, 만약에 이제 그런 쪽으로 된다면 환율은 오히려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죠. 그러니까 뭐 한 1,400원 밑에까지 한번 구경하고 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또 그렇게 막 변하는 것보다, 이거는 이제 못 올라간다, 여기다 좀 안정적으로 흘러내리는 느낌 정도? 뭐 좀 가끔 반등도 나오고 뭐 이런 흐름 되면서 좀 안정되는 거, 예, 그런 흐름이 제일 중요합니다. 그래서 뭐 이게 전통적인 어떤 피크 친 거로 입증이 되는지, 뭐 갑자기 이번 주 곧바로 하락한 거 그대로 만회되면 되게 이상한 일 생길 수 있어요, 주식시장에. 갑자기 외국인들 또 대량 매도하면서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외환시장의 안정 여부도 되게 오늘장 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뭐 연말이라 무슨 시장 자체 호재 악재는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는 거고, 이제 종목 개인기 장세 형태로 연말 연초에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 종목들이 좀 집중을 해야 될 거고, 근데 어쨌든 내년도 자체는 실적, 그다음에 금리, 감세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도 증시를 올려주는, 그러니까 뭐 감세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이제 미국 쪽 감세 이야기가 되겠죠. 그러면서 미국 자금이 더 많이 풀린다,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, 이런 것들이 되고, 이제 변수는 AI, 그다음에 정말 저 정책이 실행이 될까? 예를 들어서 뭐 금리 인하가 될까? 미국이 금리 인하 하나,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지금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? 막 이런 것들, 막 다양한 어떤 이제 정책이 또 변수가 되면서 그거 가지고 또 흔들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죠. 근데 이게 막 계속 섞일 거예요. 어느 때는 좋았다가 어느 때는 막 걱정되는 것도 했다가 해서 섞일 텐데, 결국에는 기업은 다음에 증시는 두 개가 깡패입니다. 실적하고 유동성이 깡패예요. 그러니까 두 가지만 뒷받침되면은 결국엔 올라가게 되거든요. 흐름상으로는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 저도 조금 궁금한데, 상반기까지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. 종목들에 어떤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. 특히 환율이 내려가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다시 또 주목하게 됐잖아요. 그래서 좀 시장이 적어도 버텨만 주면 종목장이 연주 굉장히 재밌게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자. 그리고 이제 오늘은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배당락이 공식적으로 있는 건 아닌데,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이 배당 기준일이 됐고, 오늘은 매수해도 뭐 배당을 못 받아요. 배당 기준일이 지나갔기 때문에. 근데 어쨌든 오늘부터 금융투자는 매도를 할 거고, 그러면서 이제 일부 대형주는 금융투자 매도 때문에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개인들 큰 손이 일부 또 컴백을 하면서
중형주군에서 또 상승 시도하는 그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종목들별로 어떤 변화가 좀 많이 생깁니다. 오늘 이후 연초부터까지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올해 코스닥 성적표를 한번 내봤거든요. 이건 제가 그 연말 특집, 연초 특집 이런 방송할 때 한번 설명드릴 건데, 상승 종목 수가 올해 들어서 코스닥 기준입니다. 941개가 올랐고요. 하락 종목이 올해 코스닥 지수가 36% 정도 올랐는데 이 와중에 하락 종목도 457개나 됐어요. 그리고 지수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낸 종목은 390개, 지수보다 부진한 종목은 1050개, 그다음에 종목당 평균 상승률은 32.21%인데 저게 사실은 왜곡되기가 쉽죠. 왜냐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대치가 지금 1000% 넘는 종목이 있잖아요. 상승률이 올해 같은 경우 텐베거라고 그런 거 나오면. 근데 그다음에 뭐 마이너스는 100% 이상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종목당 평균 상승률은 조금 수치 자체가 좀 과장돼서 보이는 측면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거보다 올해 지수보다 부진한 종목이 2배, 2.5배 정도는 좀 부진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4종목 갖고 있으면 3종목 갖고 있으면 하나는 괜찮고 2개는 좀 재미없고 뭐 이랬을 가능성이 높죠. 그러니까 그 정도면 이제 평균치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뭐 내년에도 제가 올 초부터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. 그러니까 반등장이 쉽다고 상승장이 오히려 어려울 거다. 반등장은 웬만한 종목이 다 반등하니까 괜찮은데 상승장은 골라서 가거든요. 그러니까 내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그러니까 좀 업종별 종목별 수급 변화 이런 부분들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이제 좋아요 특히 꼭 좀 구독하기 눌러서 연말에 뭐 7만까지는 이제 물 건너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좀 비싸게 갈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